야, 우리 아들 쫓아다니는 애들 진짜 많았는데 어쩌다 네가 당첨됐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피디님? 당첨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런 건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이런다니까.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이 환희하게 다르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분,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는데 절대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부모님 만나지 마세요. 결혼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상견례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견례 전부터 시어머니들이 예비 며느리를 향해서 기싸움을 정말 많이 걸어오거든요. 그거 딱 경험하잖아요?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상처받아가지고 결혼을 못하겠다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 만난 적 있는데 되게 잘 대해주시던데요? 지금은 결혼한다고 안 했잖아. 여자친구는 자주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과 그냥 여자친구로 있는 거하고 아주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전에는 이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계속 테스트하거나 기싸움을 걸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예비 시어머니든 그냥 시어머니든 나한테 자꾸 기싸움 걸어온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나는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많이 하죠. 근데 막상 경험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어떤 상황이어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 막내 PD님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야, 우리 아들 쫓아다니는 애들 진짜 많았는데 어쩌다 네가 당첨됐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피디님? 나의 훌륭한 아들에게 당첨된 며느리. 당첨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런 건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이런다니까.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이 환희하게 다르잖아요. 순간 당황한 느낌이 드는 우리 막내 피디님과 우리 박 피디님께서는 뭐예요? 농담 삼아 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여러분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생각이 다르니까. 이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왜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너보다 훨씬 낫다를 강조하는 거죠. 기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야, 땡땡이 집에서 우리 아들 주라고 난리 났었잖니. 자,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구나,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세상에 그 잘난 아드님께서 저만 좋다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잘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좀 이게 왜 내가 못하는지도 좀 알고 트레이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좀 마음의 힘을 길러가지고 대처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 이게 교육이거든요. 자, 또 우리 막내 PD님한테 또 물어봐야지. 나 또 시어머니 빙이. 아우, 드디어 내가 며느리 밥 얻어먹겠네. 어때요? 제가 더 많이 차려드릴게요. 헐. 이게 뭐 밥을 해줬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밥을 해주라고 하는 거죠. 며느리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며느라, 너는 지금 결혼을 했지? 우리 집에 뭘로 들어오는 거야? 종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밥 해줘야지. 어머니 입장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가 밥하는 건 너무 당연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고 싶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아들 밥도 잘 챙겨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밥 해주려고 결혼하세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요, 아들 며느리가 꼭 밥을 대접해야 된다는 그 생각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만나면 밥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멘트를 하는 시어머니의 의도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입장이라는 걸 좀 더 확고하게 심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갈등을 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지만 어머니의 그런 말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오시면 진짜 맛있는 식당이 많거든요. 제가 검색 잘 해가지고 어머니 이 좋아하시는 음식 잘 골라볼게요. 우리 남편분들은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그 순간 정색을 해야죠.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땡땡이 밥 시키려고 엄마 결혼시키는 줄 알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여기서 우리 예비 신부가 대답하게 하거나 여러분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100% 갈등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 삐쩍 말라가지고 살림은 하겠니? 근데 이런 거는 살 찌우라는 얘기인가요? 의도를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박 PD님은 큰일 났어. 지금 어머니는 의도가 이씨 얘기하는데 우리 남편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이 시어머니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삐쩍 말랐다. 이거 인신공격 아닙니까? 외모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쁜 사람한테 예쁘다 이것도 공격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예쁘다 해주는 거 하고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너 살림을 하겠냐고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습니까? 다르죠. 이거는 인신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거 있느냐 이거를 우회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내면에 뭐가 있어요? 살림은 네 몫이야. 아니 그렇게 열심히 튼튼하게 아들 키워놨으면 아들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몇 글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들이 하는 한마디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도가 숨어져 있다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땡땡이가 자기가 앞으로 살림 다 잘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어머니 당황하시겠죠. 어머니는 지금 되게 부드럽게 공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강하게 공격을 받아치게 되면 큰 싸움이 날 확률이 높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시어머니의 세대나 우리 어머니 세대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마인드가 좀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며느리는 드린다, 딸은 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을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는 내 사위에게 잘해줘야 사위가 딸에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냈다는 의미를 그분들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며느리는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라는 게 많은 경우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해라, 살림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딸이 시집가서 이런 말 들으면 분명 시어머니도 기분 나쁘실 텐데 남의 딸이라 함부로 대하시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맘의 딸이라 함부로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근데 시어머니들이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로 갖고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시월드 고부 갈등의 문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여자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문화 때문에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 그리고 어머니들은 약간 이중 모순이 있잖아요. 며느리는 집에 와가지고 살림도 하고 뭣도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 딸이 시댁 가서 그렇게 하는 건 되게 흉보는 경우들 많잖아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지만 굉장히 갈등이 깊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부부 관계든 고부 갈등든 엄청나게 큰 문제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고 작은 문제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감당도 하기 어렵다라는 정도로 마음이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오죠. 그때 사랑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기대감을 가졌던 부부들이 막상 이 문제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또 수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씩 배우고 또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번 명절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순간에 당황해서 못하는 남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꾸준한 트레이닝과 또 교육을 통해서 하나씩 장착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편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오거든요. 그게 교육의 힘이라고 저는 봐요. 부부 문제의 90%는요 성격만 잘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남편은 왜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가 그리고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남편만 교육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면 제일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왜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는 게 더 권장을 하냐면 아내들은요 너무 상처를 잘 받아.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남편이 대처 못해서 너무 상처를 받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는 영역도 필요하고 또 모든 영역에서 남편이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다 대처를 해줄 수 없어요. 남편이 없는 시간에는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또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해결점을 찾았다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하나씩 장착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 부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네이버 카페에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부부해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